면증이란 게 한의사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표리변증과 상초변증이 뭔지, 그리고 한의사들과 양의사들이 질병을 바라볼 때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증이란 거는 망문문절이라는 네 가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병의 성질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걸 말해요. 이 네 가지는 망, 보는 거, 문, 듣는 거, 문, 물어보는 거, 절제는 이제 만져보는 거, 그런 네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의 성질이 뭐고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걸 이해하고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 변증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병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양의사들이 볼 때는 이 병이 중요하게 돼요. 병이란 거는 이 병명이 뭔지, 이게 무슨 폐렴인지, 뭐 아니면 뭐 후두염인지, 뭐 그런 식으로 병명을 이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어떤 분이 한 3주 정도 기침이 멎질 않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양의사들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겠냐면은, 이게 무슨 병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후두염 때문에 혹은 뭐 어떤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병명을 내리고요. 이런 병이 어떤 바이러스나 뭐 세균 뭐 이런 것 때문에 왔을까 해서, 만약 그렇다고 판별되면 뭐 항생제를 처방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자꾸 하는데 병명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폐에 열이 많이 찼을까? 혹은 뭐 진액이 많이 손상이 됐을까? 뭐 폐에 노폐물이 많이 차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건 아닐까? 혹은 이 사람이 너무 약해져서 이 기침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병의 성질을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변증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음양변증이란 거는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고요. 오장변증은 5가지 장기, 간심입폐신이라는 그 5가지 장기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그걸 변증하는 거고요. 기혈진액변증이란 거는 어디에 뭐 기나 혈액이 부족해진 건 아닌지 혹은 진액이 손상된 건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변증하는 거고요. 육견변증이란 거는 음양변증에서 조금 더 나은 건데, 3년이라는 6가지 잣대로 이제 부위 혹은 병의 성질을 판별하는 거고요. 이제 요 위에 4개는 병의 성질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게 생겼는가에 관한 변증이고요. 오늘 할 표리변증과 상초변증은 위치에 관한 얘기예요. 표리란 거는 겉과 속을 말하는 거고요. 겉에 병이 있는지 속에 병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상초변증이란 거는 상초, 중초, 하초, 인체를 세 등분해서 나눠보게 되는데, 그 세 등분한 것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체질변증은 이제 뭐 어떤 체질에 이런 병이 자주 오게 되는데, 지금 온 병이 어떤 체질에 뭐 때문에 왔는지 이런 식으로 변증하는 걸 체질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리변증부터 보면은, 표는 겉표자고요. 겉을 말하는 거예요. 리는 속을 말하는 거고요. 간단히 보면 이 표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뜻해요. 인체에서 피부라든지 눈에 보이죠. 구강 점막, 비강 점막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근육, 결 뭐 이런 것도 보이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 거, 이건 표에 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리는 내부 장기를 말해요.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증상이 나오는 거. 우리 속이 안 좋다 할 때 겉으로 보자마자 이 사람 속이 안 좋을 거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리의 병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사기라는 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말하는데, 그런 원인이 표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병을 일으킨다고 봤어요. 우리 감기 들면은 살갗이 약간 따가우면서 몸살 혹은 뭐 오한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겉에 뭔가 병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되면서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설사를 하고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속까지 병이 침입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병이 표와 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다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전제가 있는데, 일단 표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 소화기가 안 좋다든지 뭐 대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를 겉에 뭐 근육이나 피부나 점막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의 근본은 리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겉에 병이 생겼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병의 내부 장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점점 드러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한의사들은 요 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비염이 왔어요. 비염이 왔으면은 이제 양방 쪽으로 가면은 이 염증을 좀 직접적으로 가라앉히고 코에 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의사들은 그거에 더 나가서 이제 이 비염이 이 사람이 폐가 약해져서 온다고 보고 폐를 좀 튼튼하게 하는 약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내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안면 홍조 같으면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양방 쪽으로 가면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 쪽에 혈관이 많이 굵어져가지고 혈액이 몰려가지고 홍조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뭐 심한 분들은 레이저로 그런 혈관들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뭐 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한의학에서는 뭐 심장이 열이 찼구나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구나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성 근육 긴장 같은 경우에는 양의사들이 근육 뭐 이완제나 심한 경우는 진통제 이런 것도 처방해 주실 텐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한의학에서는 뭐 진액이 손상됐구나 진액을 보충하는 약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이 병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초변증이란 거는 간단해요. 우리 인체가 있으면요. 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쪽은 3초라고 하고요. 횡격막부터 소화기 있는 한 배꼽 정도까지 그 정도를 중초라고 하고 배꼽 밑에 이제 주로는 생식기가 있고 그리고 뭐 방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초라고 해요. 그래서 하초에서는 생식 기능이랑 배설 기능이 중요하게 되고 중초에는 대부분 소화기관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상초 같은 경우에는 폐랑 심장이 있는데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사고 기능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러면은 아 중초에 뭐가 혈이 모자라졌네 뭐 혹은 기가 꽉 뭉쳤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부위에 생겼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게 유용한 게 뜨개질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뜨개질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가로 세로 얽어야지 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약에서도 위치로도 보고 병의 성질로도 봐서 마치 C줄과 날줄을 엎듯이 좀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을 모셔왔는데요. 이분이 양의학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의학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치료가 달라지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머리가 좀 많이 아파 보이죠? 이분이 이렇게 호소하세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겠고 불안하고 두통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사지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기도 해요.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뭐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데 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처방해 주실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하나 처방해 줄 거고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신경 안정제 계통도 하나 처방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프니까 진통제를 처방해 줄 거고요. 이런 거 혈액순환을 문제로 보고 뭐 혈액순환제를 처방해 주시기도 할 거고요. 이런 약들이 약성이 세니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좀 같이 넣어 주실 거예요. 일단 그 증상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의학 쪽으로 오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체증이 왔구나. 기체증이란 거는 우리 몸에 뭔가 에너지가 꽉 뭉친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초에는 열이 가득 차고 중초의 기운이 막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이 기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치료를 하고 기체증을 해결하고 나서 문제가 더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예요. 그럼 양약이 좋은 건가요? 한약이 좋은 건가요? 네. 정답은 둘 다 좋아요. 양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한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빠르죠. 장점은.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강해요. 그리고 여러 약이 섞였을 때 부작용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사람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한약 같은 경우는 급한 경우에는 효과가 너무 완만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복용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신 순해요. 부작용이 적고요. 그만큼 몸을 좀 덜 망가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당장 죽겠어요. 그럼 뭐 써야 될까요? 양약을 쓰는 게 좋겠죠.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양약을 계속 써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약으로 이 사람의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 병의 근본을 바꿔줘야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변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고요. 이런 걸 준비한 게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그래요. 요새 환자분들이 어디 병원 갔다 오면 한약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던데 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이 좀 의료가 발달한 곳에서는 사실 의사가 양약도 처방하고 한약도 처방하고 다 같이 처방합니다. 거기서는 바보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좀 같이 통합해서 선진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변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